인간에게 냄새는 피할 수 없는, 죽기 전까지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의 냄새, 처녀의 냄새, 남자의 냄새, 엄마의 냄새, 노인의 냄새 등 모두가 다르고, 심지어 각 나라 간, 인종 간에도 냄새가 다릅니다. 다행히 한국인들은 수만 년 전 동북아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의 변형이 생겨 세계에서 가장 채취가 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여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한국인들조차도 나이와 성별, 환경에 따라 냄새가 각각 달라 이를 신경 쓰고 살아야 할 지경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이영호 씨는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으며 가끔씩 등산과 산책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패션 센스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노인 냄새가 난다는 걸 알기에 채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며 잘 씻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아빠 냄새 난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습니다. 딸의 말에 침구를 세탁하고 옷도 싹 꺼내서 세탁을 한 뒤 다시 딸을 불러 무슨 냄새가 나냐고 물어보니 그냥 아빠 냄새라면서 얼버무립니다. 나도 진짜 늙은 건가 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야 너도 늙어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70세이신 김순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손자 손녀가 놀러 왔는데 손자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하여 의기소침해졌는데요. 딸이 손자를 다그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었지만, 아직은 귀여운 손자 손녀들을 좀 더 안아주고 싶은데 냄새가 난다고 하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풍기는 특유의 향이 있죠. 노인 냄새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본에서는 가령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더욱 쾌쾌하게 느껴지고 본인이 본인의 채취를 인지하기도 힘듭니다. 오늘은 쾌적한 삶을 위해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노인 냄새의 첫 번째 원인은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인데, 이것이 노인 냄새와 호라비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노넨알데하이드는 피부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며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지방산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털이 자라는 부위인 모공 속에 쌓여서 퀴퀴한 노인 냄새를 만들게 됩니다. 이 노넨알데하이드는 노인에게서 특히 많이 생성되는데요. 일본의 한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의 리서치 센터에서는 만 26세부터 75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3일간 착용한 셔츠에서 채취를 포집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노년층의 노넨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젊은 층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잘 생성되지 않다가 40대부터 노화로 인해 피부 유익균 감소, 유해균 증가, 피부 산성화, 지질 성분 변화 등 요인으로 노넨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 감소와 신경계 퇴화로 땀 분비량이 줄어 노넨알데하이드를 잘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인 냄새 두 번째 원인은 줄어든 땀 분비량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활발하고 나이가 젊은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잘 나는데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오랫동안 운동을 해도 땀이 많이 생성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땀 분비량이 줄어들면 노넨알데하이드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퀴퀴한 냄새가 몸에 머물게 되죠. 나이가 들면 신체 기관이 노화하면서 신체 대사활동 능력이 원활하지 않아 피지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고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므로 냄새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땀이 모공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죠. 노인 냄새의 세 번째 원인은 침 분비량 감소입니다. 침은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침샘에서 침의 원활한 분비가 더뎌지게 되어 입이 마르게 됩니다. 입은 건조할수록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지석이 쌓이고 치주염까지 생기게 되면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혀나 입천장에도 세균이 증식해 입냄새를 유발하게 되지요. 치아와 혀의 박테리아로 인한 입냄새는 양치질로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의 약물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네 번째 원인은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은 중년 여성의 40% 이상이 경험할 정도로 일반적인 일입니다. 요실금은 방광 쪽 근육의 힘이 없어지면서 재채기하거나 웃을 때 또는 기침할 때 갑자기 소변이 새는 증상입니다. 골반 근육 또는 요도 괄약근이 약해져서 발생합니다. 출산 경험이 많거나 난산을 경험한 여성, 갱년기를 맞이해 골반 근육이 약해진 여성에게 잘 생깁니다. 할머니 방에 가면 간혹 소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요실금이 주된 이유입니다. 노인 냄새의 다섯 번째 원인은 각종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냄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인병과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각 질환별로 냄새와 증상을 간략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질환, 달걀 썩는 냄새, 간경변, 간암 등 간에 이상이 있으면 입에서 달걀을 오래 방치한 것 같은 썩은 듯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몸속 여러 독성 물질을 정화하는 간이 제 기능을 못해 해독되지 못한 독성 물질이 전신을 돌다가 폐로 들어가 입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암모니아와 영양분 섭취를 통해 남겨지는 황화합물입니다. 간은 대표적인 침묵의 장기로 병이 생겨도 자각할 수 있는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단내, 입에서 양치했는데도 입에서 계속 단내가 난다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당뇨병을 잘 관리하지 않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단내가 나는데도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과일 냄새나 아세톤 냄새까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성 케톤산혈증으로 인해 혈액에 과일이나 아세톤 향이 나는 케톤산 물질이 많이 생성돼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땐 즉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콩팥 질환, 재래식 화장실 냄새. 입에서 오래된 화장실에서 맡아볼 법한 퀴퀴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콩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콩팥에 문제가 생겨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지면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나 생선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체내 요소가 쌓이면 소변을 통해 정상적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침 등 체액을 통해 배출돼 입냄새가 나게 됩니다. 주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급성 콩팥병, 탈수, 알코올과 단백질 과다 섭취로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격한 다이어트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이 분해돼 케톤이 형성되게 되는데 케톤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유발됩니다. 편도결석, 하수구 냄새. 하수구 냄새와 함께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편도결석을 의심해야 합니다. 편도결석은 목전 양쪽에 튀어나온 편도에 있는 작은 편도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 생기는 쌀알 크기의 노란 알갱이입니다. 말랑하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되죠. 편도결석은 편도염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입과 목에 염증이 생기면서 세균이 번식해 편도결석이 쉽게 생깁니다. 편도결석으로 인한 입냄새를 제거하려면 편도결석을 제거해야 합니다. 억지로 빼려고 하면 2차 감염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위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치질, 기침, 구역질할 때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음식물 썩는 냄새, 시큼한 향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장의 내용물이 위산과 함께 역류하는 질환으로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술을 자주 마셨을 때 잘 발병합니다. 소화작용을 하던 위산이 역류하면서 냄새가 입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요. 위장 질환으로 위장 내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의 비릿한 냄새도 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각 질환별 입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노인 냄새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몸 특정 부위 잘 씻기. 노인 냄새를 예방하려면 비누와 세정제를 사용해 꼼꼼히 몸을 닦아야 합니다. 주로 노인 냄새가 발생하는 부위는 가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뒷목, 발가락입니다. 귀의 뒷부분과 귓바퀴도 냄새가 심한 부분이므로 잘 씻어주셔야 합니다. 귀 뒷부분은 젊은 남자들의 경우도 다른 곳은 잘 씻으면서 빼놓기 쉬운 부분인데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안 씻으면 악취가 나는 곳이 이 부분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샤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입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를 불리고 몸의 모공을 열어 산화성분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유가 된다면 일주일에 2번, 그렇지 않다면 1번이라도 꼭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정제는 카테킨이 첨가된 녹차나 감의 성분이 첨가된 비누를 사용하거나 레몬즙을 짜서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좋은 세정제나 목욕 방법들이 많으니 본인에게 맞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정제의 종류보다는 잘 씻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샤워나 목욕이 끝나면 몸의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꼭 발라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둘째, 겉옷과 속옷 자주 갈아입기. 나이를 들게 되면 옷을 잘 갈아입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을 잘 안 갈아입는 분도 계시죠. 나이가 들면 바뀐 호르몬으로 인해 한 번 입은 옷은 이미 냄새가 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주 갈아입어야 함에도 본인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입던 옷을 계속 입는 경우가 많고 잠옷과 외출복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입는 경우도 있어 옷 갈아입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분비물을 흡수하는 속옷은 자주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재질보다는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는 자주 세탁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노인 냄새를 만드는 주요 물질인 지방 성분들은 면재질에 잘 눌러붙기 때문에 내가 입고 덮는 모든 모직류는 깨끗하게 세탁하거나 탈취제로 관리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도 최소 2켤레 이상 준비해 번갈아 세탁하면서 신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요실금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 나오면서 몸이나 옷에 소변이 묻어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도 노인 냄새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경우 다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주는 속옷을 하루에 1번씩 갈아입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실금용 속옷도 밑이 두툼한 것이 있으니 속옷 가게에서 물어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물 마시기. 우리 몸의 70%를 이루는 물은 신체의 필수입니다. 보통 나이 먹으면 물을 잘 안 먹게 되는데요. 의식적으로 좀 먹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몸의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의 장벽이 튼튼해지고 수분 밸런스가 맞춰져서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냄새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새 잠들어서 수분이 부족해져 있던 신체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대신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드셔주세요. 우리 몸의 온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원활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녹차를 즐기는 것도 좋은데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이 노화와 산화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녹차에는 카페인 성분이 있으니 깊은 수면을 위해서 저녁 식사 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적당한 운동과 햇볕 쬐기. 냄새를 없애려면 몸의 신진대사를 높여 노폐물 배출을 도와야 하는데요. 적당한 운동과 산책은 땀 배출량을 늘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게 해줍니다. 또한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받는 것도
우리 몸에 여러 이점을 주는데요.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냄새 제거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생성해 줍니다. 비타민 D는 신체 칼슘 농도의 향상성을 유지해 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각종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햇볕을 쬐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주 2, 3회 정도 외출하여 얼굴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다리와 팔을 자외선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의 강렬한 자외선을 피하고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 피하기. 기름진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및 냉동식품과 같은 가공식품은 가능한 적게 섭취하고 채소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패스트푸드나 냉동식품이 안 좋은 건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은 채식을 하시는 분보다 대개 채취가 강한 편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몸속에서 지방산을 생성하고 몸을 산화시켜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피토케미컬은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되므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으나 단백질도 우리 몸에 필요하므로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두부나 된장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환기와 침구류 세탁. 산화 성분은 호흡기를 통해서도 나오게 되는데 숨 쉴 때 나온 산화 성분이 실내에 장시간 축적되면 냄새를 제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도 하루 30분은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니 환기를 시킨 후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세게 돌리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한 매일 피부를 맞대는 침구류에도 노네날데하이드가 묻을 수 있으므로 채취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침구류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방수포와 순면 패드가 잘 나와 있어 자주 갈아서 세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구류는 세탁과 함께 여건이 된다면 햇빛에 말려 소독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시중에 피톤치드액이나 여러 종류의 탈취제들이 있으니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채취를 감추기 위해 몸에 진한 향수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노인냄새의 원인인 노네날데하이드는 향수로 커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향수와 노네날데하이드가 섞이면 이상한 향이 만들어져 역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향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오드 퍼퓸처럼 발향 시간이 긴 제품 말고 오드 코롱이나 바디미스트처럼 발향 시간이 짧은 것으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향의 선택도 중요한데요. 진한 우디, 머스크, 샌다루드보다 산뜻한 풀네음이나 시원한 아쿠아 계열이 좀 더 가볍게 사용하기 좋으실 겁니다. 향수 구입 시 점원에게 풀네음이 나거나 시원한 아쿠아 계열의 오드 코롱이나 바디미스트를 골라달라고 하여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강청결 유지.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취의 원인은 치석이나 충치, 치주질환 및 구강위생 등 다양합니다. 이럴 때는 식사 후 양치질과 정기적인 구강검진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는 혀 클리너로 혓바닥까지 세정하고 귀찮더라도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어금니 사이의 공간이 칫솔로 닿지 않을 경우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썩게 되어 구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럴 때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여 반드시 빈 공간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틀니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 틀니를 쓰는 경우에는 식사 후에 빼서 틀니에 남은 음식물을 닦아주고 수면 중에는 빼놓고 자는 등 사용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용변 후 뒤처리 잘하기.
대변을 보시고 휴지로만 닦고 끝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이를 드신 후에는 바로바로 물로 뒤를 씻어주거나 비데가 설치되어 있으면 비데를 이용하시거나 두 가지 다 여의치 않다면 비데용 물티슈를 휴대하면서 뒤를 깨끗이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비데용 물티슈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부담 없이 뒤를 닦고 변기에 버리셔도 됩니다. 대변을 휴지로 닦았을 경우 만약 샤워나 목욕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시간까지는 움직이면서 속옷에 묻거나 하여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뒤를 깨끗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 술, 담배를 자제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냄새는 수천 마일 밖과 그동안 살아온 모든 세월을 가로질러 당신을 실어나르는 강력한 마법사다. 사람은 냄새로 과거의 특정 시점이 선명히 기억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냄새로서 호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꼼꼼한 자기관리로 채취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